가장 진보한 기술이 가장 원시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신의 지능을 닮은 AI를 만들어냈다고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그 AI는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칩이 얼마나 빠른지,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에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보 뒤에서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물 500ml가 증발하고 전구 수십 개가 켜집니다. 지금 월가의 똑똑한 돈들은 이미 엔비디아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뇌는 만들었으니 이제 심장을 달아야 한다. 바로 전력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맞이한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상식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AI에게 말을 거는 이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전기 하마입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하나 봤는데 충격적이더군요.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8%를 데이터 센터 혼자서 쓴다고 합니다. 8%라고 하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건 웬만한 중진국 국가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력망, 즉 그리드가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깔아놓은 전선들이 대부분이라 지금의 폭발적인 AI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람보르기니 엔진을 달아놓고 연료 호스는 빨대를 꽂아놓은 격이죠.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비상입니다. 칩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경쟁사가 아닙니다. 바로 블랙아웃, 정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깔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밤에도 돌아가야 하고 비가 와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일정한 속도로 지치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쉽니다. 풍력은요? 바람이 멈추면 쉽니다. 간헐적입니다. 물론 배터리에 저장해뒀다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전기를 24시간 내내 배터리로만 감당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배터리는 급할 때 도와주는 스프린터지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결국 AI 시대를 지탱하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전기를 뿜어내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가진 기술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거대하고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와는 다릅니다. 게임의 룰을 바꿀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Small Modular Reactor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 원전이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짓는 거대한 건축물이라면 SMR은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서 트럭에 싣고 가서 조립하는 제품입니다. 레고 블록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과 위치입니다. 기존 원전은 바닷가에 지어야 했지만 SMR은 물이 필요 없는 냉각 방식을 쓰거나 크기가 작아서 내륙 깊숙한 곳, 바로 데이터 센터 옆마당에 지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멀리서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송전탑을 새로 짓는데 10년이 걸리는 시대에 내 앞마당에서 전기를 만들어 바로 쓴다. 이건 에너지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샘 알트만도 이 SMR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믿었던 미국이 사실은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모든 기술의 최첨단을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MR,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스다오안 원전을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4세대 SMR로 이미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종이 위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중국은 이미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지어라 하면 짓습니다. 규제, 공산당이 허가하면 끝입니다. 이런 속도전으로 중국은 4세대 원전의 표준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중국산 SMR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에너지 목줄을 중국이 쥐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뚫리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과연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까요? 여기서 역사가 반복됩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나사 설립과 달 착륙으로 이어졌죠. 지금 SMR 시장에서 미국은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패권은 곧 컴퓨팅 파워 싸움이고 컴퓨팅 파워는 곧 전기 싸움입니다. 중국에게 에너지 기술을 뺏기는 순간 AI 패권도 넘어간다는 걸 미국 엘리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원자력을 살려야 한다는 법안에는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중국을 보며 거대한 자본과 규제 완화라는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전보다는 석유와 가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거대한 착시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이 걱정합니다. 트럼프는 친환경 싫어하잖아? SMR도 찬밥 신세 아닐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당장 물가를 잡아야 하니 석유 시추해, 가스 펑펑 써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효율을 중시하죠. 트럼프 방식의 SMR 지원은 바이든과 다릅니다. 바이든이 보조금 줄게 지어봐 였다면 트럼프는 규제 다 풀어줄게 너희 돈으로 지어서 돈 벌어 라는 식입니다. 정부 돈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은 죽겠지만 진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날개를 달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게 전기 모자라? 그럼 너네가 SMR 회사랑 계약해서 직접 지어. 허가는 내가 빨리 내줄게. 이게 트럼프의 딜입니다. 시장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안 주니 악재라고요? 아닙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판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은 읽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지표는 말이 아니라 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들이 어디에 계약서를 썼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문 닫았던 쓰리마일섬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라는 SMR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은 오클로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시나요? 빅테크들은 간을 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SMR이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하는 건 우리 같은 개인들 뿐입니다. 그들은 된다에 베팅한 게 아니라 되게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구체적인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SMR 투자 지도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SMR에 밥줄을 준 기업입니다. 바로 센트라스 에너지, LU입니다. 4세대 SMR은 특수한 우라늄, 헤일유가 필요한데 이걸 미국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곳입니다. 덩치는 작은데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는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입니다. BWX 테크놀로지, BWXT입니다. SMR을 누가 만들든 원자로 용기와 부품은 필요합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라 실적이 아주 탄탄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지죠. 셋째, 야수의 심장을 위한 기업입니다. 오클로, OKLO입니다.
샘 알트만이 이사회 의장이고 메타가 선택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0원입니다. 하지만 2027년 이후 원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폭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이죠.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중의 눈은 온통 엔비디아의 주가창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 누군가는 전선을 깔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작은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가 확정된 미래라면 전력 부족 또한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SMR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축제에 취해 있을 때 다음 축제가 열릴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감경제 구독자님들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AI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